4,000m부터는 호흡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저희는 한국어 문화관광 해설사를 심지어 물도 제가 등에 메고 다니면서 마추픽추보다 3배나 큰 규모이지만 하루의 관광객이 고작 30명뿐인 오늘 페루 설명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이주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주 멘도사 출생이며 피아노를 전공했었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대부분의 남미를 경험해 왔습니다. 현재는 남미고 페루, 아마존 지사에 있으며 투어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믿음직한 해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멘도사는 말백 와인의 본고장이죠. 오크통에서 세계적으로 알아봐주는 말백 와인을 숙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제 고향인지라 그런지 와인에 환장합니다. 원래 저희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5년 정도 쳤었고요. 그 덕분에 이곳 페루의 전통 악기들을 배우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여기는 가장 유명한 모레노 빙하가 있는 파타고니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공기, 물, 자연을 직접 느끼는 게 진짜 남미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르헨티나, 지금 저희 가족이 거기에 있으며 현재 남미고 본사도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 소고기의 진심인 나라이기도 하죠. 현재 제가 머무르며 문화관광 해설사로 있는 잉카의 문명 페루입니다. 저 사진 찍은 곳은 페루의 유명 관광지인 와카치나 사막, 버기 투어와 샌드보딩 투어가 매우 재미난 곳입니다. 잊고 있었던 익스트림을 찾으신다면 와카치나 사막을 강추드리며 이외에 마추픽추, 아마존, 리마, 쿠스코 등등 한국 문화 관광 해설사와 함께 다닐 곳입니다. 구글도 모르는 잉카의 도시. 여러분, 잉카 하면은 마추픽추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오늘은 구글에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모르는 테마의 시작은 구글 번역기도 모르는 잉카의 언어입니다. 잉카 문명은 글자 및 문자가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언어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마추픽추, 쿠스코 이런 지명들이 다 케추아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라고 뜻하고 쿠스코는 전 세계의 배꼽이라고 뜻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침략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늘날 페루와 볼리비아의 인구의 30% 이상이 케추아족, 아이마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잉카의 순결은 아직도 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현대 정치에서도 보입니다. 페루와 볼리비아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요. 알레칸드로 톨레도 대통령도 바로 케추아계 출신이었습니다. 이 활동으로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치질과 돈 세탁 혐의로 비판을 굉장히 받은 대통령입니다. 현재는 질병을 앓으며 부패 혐의로 징역 160개월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첫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도 잉카의 후예라 할 수 있죠. 출신은 아이마라계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얻으며 시작은 좋았습니다. 경제성장과 다민족 국가선언, 부족민들의 언어를 인정하며 나라의 많은 발전을 기여했죠. 그가 대통령 집기 중 총 14년을 하던 시절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선거철만 되면은 비자 비용이 오르내렸습니다. 정치와 관련 비자 비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여행하실 때도 이런 맥락을 미리 아시면 현지 소식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 조작 및 부정선거로 국제기관 및 감시하에 있습니다. 잉카 제국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종교도시 파차카마입니다. 케추아어로는 세상을 만드는 자이죠. 이 이름은 지역의 전주인이던 리마 문명과 와리 문명의 신 세상을 만들었다고 불리죠. 구글맵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며 지금도 현재 발굴 중입니다. 잉카 제국이 파차카막을 흡수하며 자신의 가장 높은 신, 태양의 신 인티 바로 밑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이곳은 페루의 해안가 안데스 산맥, 아마존 사이에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마추픽추가 왕의 도시라면
파차카막은 신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의 14세 소녀는 페루 남부 지역에 있는 높은 산 암바토 화산에서 발견된 미라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저런 어린 소녀 또는 소년으로 제사를 짓는 게 카파코차, 즉 잉카 제국의 전통 제사였습니다. 주로 황제의 즉위식, 붕어 소식 또는 기후재난 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DNA로 현재 후손이 500명 정도 이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를 박물관에서 빼내달라 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셨나요? 세상의 첫 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곳 페루라는 사실을, 약 기원전 5천년으로 추정되는 미라가 페루 남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보다 약 2000년 앞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케키라우 유적지는 마추픽추보다 3배나 큰 규모이지만 하루의 관광객이 고작 30명뿐인 숨겨진 잉카의 도시입니다. 현재는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완공이 되면 원래 4일이나 걸리는 거리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마추픽추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완공이 된다면 약 3,000명의 일자리 및 연 5천억의 수익이 생길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부터 남쪽 끝 아르헨티나와 칠레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 바로 잉카였습니다. 남북으로만 약 4,000km나 되죠. 이렇게 강한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에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마르카의 전투. 스페인군 168명이 잉카군 8만 명을 이기면서 황제까지 사로잡는 전투였습니다. 이때 황제가 풀려나기 위해 낸 몸값이 무려 금 22톤과 각종 보석이었죠. 현재 시세로는 약 7억 3천만 달러를 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끝내 처형을 당했죠. 두 번째로는 균. 제1차 스페인 탐험대가 잉카인들의 면역 체제가 전혀 없는 천연두를 남기고가 1300만이던 잉카인들이 35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괴물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4000년의 기술 차이입니다. 잉카군은 돌과 몽둥이로 싸운 반면에 스페인군은 총, 강철, 대포, 그리고 무서운 군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아메리카에 없는 동물이라 더욱더 공포감을 새겨주었죠.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입니다. 16세기 마침 아타후알파 황제의 내전으로 인해 잉카의 제국 국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현재 페루의 수도인 리마라는 항구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약탈한 전 남미에 있는 전체 금은 보활은 리마 항구로 직결이 되었고 남미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왕들의 도시라 불렸으며 또한 제2의 스페인 수도라 불릴 정도로 여러 각국에서 온 예술가, 건축가들의 성지였습니다. 경쟁이 하도 심했던 유럽에서 나와 이곳으로 많이 왔다고 해요. 동시에 원주민 종교 재판으로 수천 명이 화형당한 공포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다신교 및 인티신을 믿었던 남미 사람들을 이단이라 칭하며 카톨릭 종교의 압박이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남미 나라들을 가보시면은 메인 광장에 성당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들어있으며 사진에 보이는 대성당이 10번이나 박살났으며 계속 재건을 하였습니다. 1746년 리마의 대지진 때 이 리마의 건물들은 90%가 무너지며 가장 가까운 항구인 카샤오 주민들은 90%가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도시를 계속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이 하루에 500명 정도가 거래되었고 잉카 귀족 여성들의 강제 결혼법으로도 저항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리마는 외관상으로 화려하지만 어두운 역사를 함께 지닌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엘도라도 전설입니다. 잉카의 황금 도시 엘도라도, 아마존 정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목격자인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발견한 금을 옮기는 나무배 이후 호수 바닥에서도 금덩이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은 나사 인공위성 스캐너로 정글 속 거대한 도시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죠. 이러한 전선들로 인해 많은 유럽인들이 찾아갔지만 몇만 명이 실종되는 사건과 이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잉카 사람들이 욕심 많은 스페인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전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옛날 스페인 정복자들이 목숨을 걸고 찾았던 전설의 도시 황금 엘도라도, 결국 신화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미친 듯이 찾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전설 속의 보물이 아니라 국제 금 시세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엘도라도 대신 코스피, 금 차트, 코인을 들여다보는 시대. 어떻게 보시면 더 현실적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의 보물찾기가 아닐까요? 잠깐 쉬어가는 퀴즈 타임입니다. 잉카인들의 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도보, 2번 우버, 3번 가마, 4번 라마, 5, 4, 3, 2, 1. 정답은 바로 2번과 4번입니다. 우버는 그렇다 쳐도 4번 라마가 아닐까요? 라마는 보기보다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40에서 50kg 이상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잉카 문명 때는 이제 곡식을 이동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고기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아직도 90% 이상이 탐험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구글맵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원주민들의 마을들, 그리고 비밀 장소들이 숨어 있어요. 전기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직도 옛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믿겨지시나요? 아마존을 가시면은 자연의 순수함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상징 중 하나인 핑크 돌고래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귀엽고 순한 모습으로 사람 곁을 맴돌지만 밤에는 잘생긴 남자로 변해 여자들을 유혹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현지 가이드분들은 밤에 인원수 체크를 하면서 없어진 여성들이 있나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면 이 전설의 돌고래를 직접 보실 수 있으며 같이 수영도 가능합니다. 그곳의 깊이는 대략 3에서 5m 정도라 안전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하면은 아마존의 전사들도 유명하죠. 서기 1542년 스페인 탐험대가 아마존강에서 원주민 여성 전사들의 습격을 받은 적도 있고, 또 프란치스코 데 오렐리나 탐험가가 활 쏘는 여성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강에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아마존은 그리스 신화 속 여성 전사들의 이름을 따왔죠. 아마존은 단순한 정글이 아니라 이런 전설들과 미스터리가 공존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리고 체력에 맞춰 기차 아니면 트레킹을 통해 마추픽추를 탐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해설과 함께라면 단순히 보는 여행이 아니라 풍부한 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해하는, 보고 듣는 여행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가실 때는 꼭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동행하는 가이드가 영어를 한다 해도 사실상 스페인의 발음의 영어라 들으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저희 남미고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드리고자 아예 페루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미의 첫 번째 관문인 마추픽추를 제대로 이해하고 남미 전체를 잘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 한국어 해설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고에서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라마 인형과 함께 이런 전통 판초와 모자를 입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액자에 넣어드립니다. 기념품 이상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위해서죠. 사진 준비물들은 모두 저희 남미고가 준비해 갑니다. 심지어 물도 제가 등에 메고 다니면서 챙겨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돌쇠인데요. 옛날 같으면 예 마님 하면서 물을 길러왔을 텐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 이제는 어머님, 선생님 하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들께서 이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남미 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고산 적응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발 2,500m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3,000m부터는 가벼운 두통과 불편함이 올 수도 있고 3,500m부터는 약간의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000m부터는 호흡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 남미고는 323 법칙을 지켜드립니다. 낮에는 해발 3,000대인 쿠스코 투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여행사들이 이 쿠스코 설명을 넘겨버려요. 하지만 저희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쿠스코는 꼭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쿠스코를 경험한 후 마추픽추를 더욱 실감나게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해발 2,000대인 우르반바 도시 숙소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잘 때 고도를 낮추면 고산 적응에 훨씬 빨라집니다. 경험담이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즉, 낮에는 마음껏 즐기고 밤에는 몸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이런 차이가 여러분의 여행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남미과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은 전문가 동반 필수입니다. 오직 항공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키토스 마을에서 출발하는 게 아마존 타움이고요. 꼭 황열병 주사를 맞고 오셔야 합니다. 남미 여행이 힘든 건 보통 고산 적응인데 여기는 고도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식물과 아마존 먹거리 문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문화관광 해설사를 동행시키고 의료 및 안전 패키지를 준비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인이며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동료 에리카 씨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노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에리카 씨입니다. 럭셔리 아마존 크루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습한 아마존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크루즈 안에 파노라마 뷰의 큰 창문으로 아마존을 즐기시며 내부의 수영장 및 헬스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크루즈는 약 20명에서 40명 정도 손님만 타게 됩니다. 아마존의 식사도 요리사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귀여운 동물은 한국에서 기니피그라고 불리고 있는 애완동물이죠. 하지만 페루에서는 꼬이라고 불리고 전통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빨이 보이는 채로 음식이 진짜로 나와요. 하지만 따로 부탁하신다면 머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음식은 잉카 시대 때부터 온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귀했었고 지금도 페루 가정식으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맛을 설명해 보자면 굉장히 바삭한 돼지고기 맛과 오리고기 맛 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도 재밌습니다. 페루 시골에서는 약 6,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윗동네인 멕시코에서는 3만 원에 거래가 되죠. 한국에서는 품종 있는 애완동물로 들어와 무려 12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여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체험이죠. 아마존 하면은 떠오르는 무서운 물고기, 피라냐. 하지만 맛은 비주얼과 다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한 실제 낚시도 잘 잡혀서 낚시 손맛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초보자도 1분 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냐와 기념사진은 필수고요. 처음에는 무서울지 몰라도 결국 웃음과 아마존만의 별미로 끝나니까요. 페루는 감자의 원산지입니다. 무려 3,000종 이상이 있고 해발 고도에 따라 모습과 색깔, 맛도 다양해집니다. 들어보셨을 추뇨가 이 감자의 말린 감자입니다. 유통기한이 실온에 약 3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음식이죠. 이번 여행에서는 최소 5가지 정도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감자의 고향, 바로 페루입니다. 피스코 사워, 페루를 대표하는 칵테일이죠. 페루의 국경일 중 하나인 피스코 사워 데이가 있으며 2월과 7월에 축제를 하죠. 현재 페루와 칠레는 이 칵테일을 두고 지금도 내 거다라고 싸움을 벌입니다. 주 재료는 라임, 시럽, 에그 화이트, 비터스가 들어간 조화로운 맛이죠. 달콤하며 상큼하며 쌉싸름한 맛이 이 한 잔에 전체 남미의 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셔서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해발 3,8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 티티카카 호수이며 배도 탈 수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와 페루가 서로 나눠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리비아 쪽 티티카카를 가셨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곤 합니다. 왜냐면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에서 고산 적응도 끝나기 전 반나절 버스를 타고 가 잠깐 호수만 보고 다시 반나절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의 가치가 크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페루 쪽 티티카카 호수는 다릅니다. 문화적인 체험 요소가 훨씬 많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지역의 현지 원주민 마을을 방문할 수가 있고 갈대배에도 탑승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달뿐인 남미 여행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페루 쪽 티티카카 호수를 추천드립니다. 마추픽추에 가기 전에는 저는 꼭 쿠스코 설명을 들으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쿠스코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나서 마추픽추에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실 많은 여행사들이 쿠스코 설명은 건너뛰고 단순히 볼리비아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하루를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미건은 다르죠. 저희는 쿠스코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행이 훨씬 더 깊어지고 감동도 커집니다. 꼼꼼히 지식 투어를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한 여행자의 선택입니다. 무지개색을 가지고 있는 산, 비니쿰카입니다. 다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실은 조금 색깔이 있는 흑산이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무지개가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무지개 바지 입은 사람만 보일 정도로 말들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올라가실 때는 말을 타고 올라가시게 되는데 말도 고산 때문에 힘들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낙마 사고가 끊어지질 않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보통 보이는 사진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소중한 한 달짜리 남미 여행을 굳이 5,000m나 되는 산의 위험을 감수하며 인스타그램 사진 하나를 남기실 필요가 있을까요? 또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쿠스코에서 라파즈로 직항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은 쿠스코에서 굳이 리마로 돌아갔다가 다시 라파즈로 돌아가기도 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가 됩니다. 둘째, 도착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이동 시간만 무박 2일로 인해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미 여행은 체력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쿠스코, 라파즈 직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여행의 만족도를 좌우하게 합니다. 자, 다시 퀴즈 타임이 왔네요. 이번에도 맞추시는 분들께는 페루에서 혜택이 있겠습니다. 다 자란 카피바라 몸무게와 가장 비슷한 남미고의 팀원은 100kg의 김국진 해설자님, 80kg의 김진홍 팀장님, 60kg의 정지환 매니저님, 아니면 40kg의 서호원 해설자님. 자, 10초 마찬가지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3번. 바로 60kg 지환 매니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에서는 구글 번역기도 모르는 잉카의 언어를 시작으로 구글 맵도 모르는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그리고 90% 탐사가 안 된 구글 맵도 모르는 아마존의 정글의 신비와 남비의 독특한 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건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리마, 아마존, 고산지대, 타란툴라 화장실, 기니피그, 벌레 등등 이런 것을 겪으시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죠. 남미고는 여러분의 도전을 안전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돌쇠 이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아 가이드님, 문화관광 해설자님이
오늘의 주제, 구글 맵스도 모르는 잉카의 도시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밤새 꼴딱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점점 더 저희 설명회가 자리를 잡아가기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콘텐츠들을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이 생기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